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4월 2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리플이 유튜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기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켄 임원이 변동성이 비트코인의 마케팅 메시지 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꽤 유명 인사들이 이 코로나 관련 이 반감기 영향에 비트코인의 전망이 낙관적이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비트코인이 2017년과 유사한 장을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국 투자자 경제위기 돌파구로 비트코인을 선택할까 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상은행이 이 업계 최초로 블록체인 백서를 발간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 유럽 CBDC 실험에 장을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8.45% 상승하면서 채굴업자들이 돌아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블록체인 특구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1차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트론 계좌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사기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리플은 유튜브가 이 사기꾼들의 범행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과 동시에 이들을 통한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소장에서 유튜브는 리플사와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대표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을 방치하고 유료 광고를 팔아 스캠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광고들은 유튜브 검색 결과 페이지 맨 위에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리플은 지난해 11월부터 리플사를 도용한 사기와 관련해 49건의 삭제 요청을 했고 이 브래드 게링하우스 대표를 사칭한 사례가 305건에 달한다고 소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지금 유튜브의 의도적인 무대응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러한 사기에 맞서기 위한 충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이제 유튜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는데요. 사기 관련 콘텐츠가 게시되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에 식별할 것, 사기가 발생하면 해당 콘텐츠를 빨리 삭제할 것, 유튜브는 사기꾼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말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리플을 사칭해서 그리고 리플의 대표를 사칭해서 유튜브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나 봐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소송을 거는 것 같은데 이 리플에서도 뭐 이미지를 이제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사기가 발생하면 리플 측에도 당연히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에도 좋지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사기는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암호화폐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 사칭하고 무언가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좀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추세 보면요, 7,120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이 큰 변동성이 없이 지금 계속 횡보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격은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깨려고 하다가 다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다행스러운 부분은 5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이제 머물러 있다라는 부분일 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 그 방향성은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가격을 모아갈 것으로 단기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가격의 횡보는 곧 한 방향성을 찾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방향성이 위쪽이 될지가 지금 아래쪽이 될지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 시장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락했을 때에도 비트코인은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는 비트코인도 그 가격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크라켄 임원이 이 변동성이 비트코인의 마케팅 메시지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거래소 크래켄의 사업개발 총괄 댄 헬드가 변동성은 비트코인의 주요 마케팅 메시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규제 당국과 기관 투자자는 비트코인이 교환이나 가치 저장 수단이 되기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이 댄 헬드가 당초 비트코인의 변동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큰 변동성은 사람들을 시장으로 불러 모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그는 변동성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 중 일부는 비트코인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게 되고 시장에 남아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이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데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교환이나 가치 조장 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한 거죠. 근데 이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투기적인 마인드로서는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래서 변동성이 큰 부분을 이제 쫓아다니는 게 이제 선물 거래소 같은 거죠. 선물에서도 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우선 움직이면 거기에서 이제 손실이 발생하든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계속 간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투기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투기성만으로 비트코인이 간다는 건 이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비트코인의 본질은 그 투기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그 기술적인 부분과 이제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탈중앙화, 여러 가지 그 가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적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마케팅이라는 거 결국에는 혹해서 이제 오게 되는 건데,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서든 알게 되는 홍보 수단이 이제 변동성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진짜 홍보가 되는 건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가장 큰 홍보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그것만 이제 쫓아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주의를 요하시고 좀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계 유력 인사들 지금 코로나 반감기 영향에 이 비트코인의 전망이 낙관적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 경영자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현재 글로벌 거시경제 흐름과 비트코인 수요 증가의 연쇄 반응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정책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소성이 있는 자산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100만 개뿐이며 이 중 87개는 이미 채굴이 된 상태다. 다음 달 반감기가 온다. 비트코인의 실제 응용까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투자자들은 현재 여기로 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산운용사 바냉크의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인 가보 거백스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 코로나 경제 위기로 수조 달러 양적 완화 정책, 2,200만 명 신규 실업자, 그리고 대규모 자금 지원,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유가 기록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은 그 어떤 전통 투자 자산보다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이제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요. 이 블룸버그에서 한 이야기들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성숙도의 도약이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 2017년 암호화폐 랠리와 유사한 기념비적인 황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과 금이 시장 혼란의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가 사상 최고치로 증가했다. 올해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디지털 자산이 아닌 디지털 금으로 성숙될 전망이며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온체인 지표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금과 이제 비율을 한 건데, 금과 동일하게 움직인 적이 있었죠. 최근에 있었지만 그 흐름이 지금 현재는 뭐 동일하진 않고요. 금이 조금 더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자, 그리고 중국 투자자 경제 위기 돌파구로 비트코인을 선택할까에 대한 기사인데요. 중국에서는 여전히 이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되고 있지만 이 중국의 인민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대체 수단을 모색하는 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키워드의 검색량이 중국에서 완벽한 100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많은 중국인들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색량 증가는 중국인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블룸버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뮤추얼 펀드에 대한 연간 수익률이 은행 예금을 통해 얻은 이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와 같은 비교적 안전자산도 2002년 이후 최악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안이 좀 필요한 거죠. 투자 수익률이 워낙 이제 자산이 많이들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른 투자 대체제를 지금 찾는데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검색량이 1위를 보이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분석가들은 하락하는 위안화로부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바꿔 말하면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지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이 중국 경제 데이터에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6.8%로 2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IMF에 따르면 GDP가 3%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인민은행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일부 중국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옮기기 위해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상은행이 업계 최초로 블록체인 백서를 발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4대 은행인 공상은행이 이 금융산업의 블록체인 기술 응용 방안을 담은 백서를 내놨습니다. 외신은 이 공상은행인 중국 은행 업계 최초로 블록체인 백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백서는 금융 분야가 직면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이 국내외 블록체인 발전 현황을 비교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백서에는 중국의 420개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17%가 해당하는 72개 기업이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120개 유형의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은행은 이 자산 규모 기준 세계 최대의 은행인데요. 2016년부터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를 융합하는 연구 실험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은행은 이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했으며 이 팬데믹 동안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서비스는 현재 적십자 중국 광시지부와 주화시 자선총회에 통합됐으며 향후 다른 비영리 단체에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은행은 백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 공급망 금융, 무역금융, 펀드관리, 결제관리, 결제처리, 디지털 자산과 같은 분야를 혁신할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 블록체인을 인프라 핵심 기술로 지목하는 등 이 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면은 이제 4개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실험을 진행하면서 CBDC 발행을 더욱 앞당기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디지털 위안화는 2022년 동계 올림픽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 백서를 이렇게 발간할 정도로 관심이 많고 CBDC 발행을 위한 이제 사전적인 노력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지금 영역을 넓혀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유럽 CBDC 실험에 장을 제공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이 45쪽 분량의 CBDC 보고서에서 유로 지역 내 CBDC 시범 지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은 암호화폐가 은행에 필요한 기술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평가를 했으며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CBDC의 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 복잡한 로직을 가진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은 CBDC 수요를 증가시키고 거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제 시장의 다양성과 혁신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중앙은행 현재 CBDC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 CBDC 연구개발 도입의 허브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유럽 연합에서 이 CBDC를 직접적으로 이제 개발을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두고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직접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해볼게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네덜란드는 원래 이제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테스트에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나라가, 인구가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충분히 이제 그런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네덜란드가 예전에 뭐 동인도에서나 뭐 이런 역사적인 금융의 또 메카였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나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유럽의 CBDC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이거는 했죠.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8.45%가 상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채굴자들이 이제 돌아왔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2차례 연속 상향 조정돼 역대 최고 난이도에 근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채굴 난이도는 21일 오후에 8.45% 상향 조정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채굴 난이도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충격으로 15.95%가 급감을 했었는데
지난 8일 5.77%가 상승한 데 이어서 21일 날 8.45%가 상승하며 두 차례 연속 상향이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해시파워도 V자 반등을 그렸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 주기인 10분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인데요. 이 채굴자들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암호를 풀고 그에 대한 보상을 비트코인으로 받습니다. 채굴자들이 푸는 문제의 난이도가 이 채굴의 난이도이죠. 이 채굴의 난이도는 결국에는 얼마나 이제 블록 생성을 하는데 많은 참여자들이 이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 등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채굴을 많이 하게 되면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채굴을 적게 하면 난이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시파워랑 이제 연관성이 또 있겠죠.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결국에는 채굴자들이 채굴 경쟁에 이제 심해졌다라고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그러면 채굴 경쟁이 심해졌냐? 오히려 채굴 지금 채산성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반감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감기 전에 바짝 또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이제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반감기가 되면 채굴량은 더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 많이 채굴을 또 하려고 하는 요량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그 채굴의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 수준으로는 이제 적자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채굴자들은 이제 채굴을 하면 할수록 이제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 상황하고 이제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채굴자들도 아마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 블록체인 특구 용각이 잡혔다고 합니다. 1차 테스트를 시작했고 2차 사업 후보를 추려졌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의 용각이 잡히면서 2차 사업자가 7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줄어든 반면에 1차 사업은 27일부터 본격적인 테스트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5개 업체들 세종 INC, 삼성 SDS 컨소시엄과 이 글로스포, 그리고 세종텔레콤 컨소시엄과 비썸 코리아 이렇게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금융 분야에서 이 디지털 원장 기반 지역 경제 활성화 서비스를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이 업체는 이제 부산은행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는 공공 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 코인플러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에서는 부산 스마트 투어 플랫폼을 개발 중인 이 현대페이와 한국투어패스가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서 테스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처리가 되고 그 효과적인 이제 결과들이 잘 나온다면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 블록체인 특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트론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트론의 계좌 수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트론의 이용자 계좌 수가 연일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24시간 동안 트론 가격이 3% 상승하는 동안 계좌 수가 10만 개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전일 증가분 8만 5천 개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이처럼 트론의 계좌 수가 증가하는 것이 트론에 대한 이용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또한 트론의 이 첫 분산금융, 이 디파이 프로젝트 출범에 따른 거래량 증가의 영향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론의 디파이는 이제 뭐 이더리움을 따라한 거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트론의 계좌 수 급증 이유가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으며, 최근 트론의 CEO 저스틴 선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좋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트론 측에서 기계적 조작을 통해 계좌 수를 증가시켰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론의 계좌 수 급증에 대한 반응이 가격 면에서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계좌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양상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따로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